안녕하세요. 작은눈의 보험구조대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보험이 어려우신 어른분들에게 보험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지인분에게 보험을 가입했는데 지인분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진다며 전환을 권유하고 있어서 전환이 고민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깜짝 놀래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 나서도 바꿀 생각이 드신다면 바꾸셔라 라며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안 바꾸는 게 낫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안 되는 이유와 절대로 손해보지 않도록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환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자기부담금. 4세대가 1, 2, 3세대와 달라진 것이 대표적으로 기존 실비들에 대해 가격이 저렴하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의 비율이 높아졌다인데요.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1세대와 자기부담금이 10%인 2세대, 급여의 경우 10%, 비급여의 경우 20%인 3세대와 급여는 20%, 비급여는 30%인 4세대. 이 전 세대들과 비교했을 때 4세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비율만을 봤을 때 쉽게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세대를 가입하신 분이 비급여 의료 항목인 A 수술을 한 후 병원비가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작기에 3천만 원의 병원비를 내야 하는 돈 없이 보험금 그대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4세대 보험으로도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4세대 보험 가입자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비급여 의료 항목인 A 수술로 3천만 원이라는 수술비가 나왔습니다. 이때 1세대와 차이점이 발생합니다. 자기부담금 비율이 비급여에선 30%로 지출된 병원비 그대로 돌려받는 1세대와 달리 3천만 원의 30%인 900만 원이라는 내야 하는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부담금의 비율뿐만이 아닙니다. 1, 2, 3세대는 4세대와 달리 자기부담금의 한도가 존재합니다. 자기부담금의 한도가 무엇이냐면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할 돈이 얼마가 되었던 한도가 걸려 최대 200만원까지만 내면 되는 것이죠. 이 3세대로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3세대 보험 가입자분께서 비급여 항목 A 수술로 3천만원이 나왔을 때 3세대는 자기부담금 비급여 20%로 내야 하는 돈이 원래는 600만원이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자기부담금 한도로 내야 하는 돈이 600만원이 아닌 200만원이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해보자면 1, 2, 3세대 모두 똑같이 3천만원의 비급여 수술 항목으로 병원비가 나왔을 때 1세대는 자기부담금으로 내야 할 돈이 0원이라면 3세대는 자기부담금 한도로 내야 하는 돈이 200만원, 4세대는 비급여 항목 자기부담금 30%로 900만원을 내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비급여에 해당하는 게 얼마나 많길래 그러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고, 비급여에 해당되는 치료와 급여에 해당되는 치료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저렴한 치료 비용이고요.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는 비싼 치료 비용이에요. 비급여 항목의 대표적인 치료는 도수치료, 독감, 임플란트, MRI, 초음파, 추나치료가 대표적이고 이 외에도 비급여에 해당되는 치료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보다도 나이가 많거나 병원을 가는 일이 전과 달리 많이 생기시는 분이라면 실비 전환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병원을 많이 갈수록 비싸진다. 1세대에서 3세대 실비보험과 4세대 보험의 차이점 중 하나가 내가 병원을 얼마나 자주 다니던 보험료의 차이가 없던 기존 실비보험과는 달리 4세대 실비보험은 비급여의 보험금을 많이 청구할수록 보험료가 비싸진다는 건데요. 자동차 보험을 생각해보시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로 받은 실비보험금이 100만원부터 150만원 사이면 100% 인상, 150만원부터 300만원 미만은 200% 할증, 300만원 이상은 300% 할증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나이가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보다도 나이가 많거나 병원을 가는 일이 전과 달리 많이 생기시는 분이라면 실비 전환을 고려해봐야 할 이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도수치료. 도수치료는 예전부터 50회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4세대 실비로 전환하시게 되면 평소에 당연스럽게 보장받은 50회가 조금은 불편하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1, 2, 3세대의 실비보험은 조건이나 상황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50회를 보장해 주었다면 4세대 실비보험으로 전환하게 되시면 도수치료나 체외 충격
최적화 치료, 증식 치료와 같은 경우 각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증상이 개선되거나 호전되었는지 확인된 후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수 치료는 급여가 아닌 비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비 처리를 했을 때 보험료 할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2, 3세대 실비에선 적용되지 않던 할증이 4세대로 전환 시 생기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수 치료를 자주 받으시거나 앞으로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길일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땐 4세대 보험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손해라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이 사실 4세대 실손보험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이가 젊었을 때 비해서 아픈 것도 점점 늘어나고 병원을 갈 일도 전보다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전환하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라 하고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세대 보험으로 전환했을 때 이로운 사람의 경우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험료가 부담되셨던 1, 2세대 실비 보유자분, 특히 병원을 잘 가지 않으시는 분. 이 4세대 실비는 1, 2, 3세대 실비에 비해 매우 저렴하고 심지어 실비 청구를 많이 한다면 매우 비싸지지만 하지 않으시는 경우 할인까지 받으실 수 있는 보험이기 때문에 병원을 잘 가지 않아서 비싼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4세대 실비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병원에 자주 가지 않으며 앞으로도 병원에 갈 일이 적은 젊고 건강하신 분이라면 실비보험을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실 수 있습니다. 비싼 보험료가 부담이 되어 보험을 유지 못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보장은 줄더라도 저렴한 보험료로 오래 보험을 유지하시려면 전환을 추천드립니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보험을 물려받았는데 보험료가 부담이 되지만 그동안 납입한 돈이 아까워서 해지를 못하고 계신 분들도 이 4세대 실비로 전환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존의 80세 만기 실비를 가지고 계시는 분.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 100세 시대라고 하죠. 수명이 늘어난 만큼 기존의 80세 만기의 실비를 가입하셨던 분들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기존의 실비가 곧 끝나버릴까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4세대 실비로 전환하여 만기를 100세로 늘리는 것이 오히려 더욱 이득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보장은 조금 축소될 수 있긴 하지만 만기로 인한 부담감은 덜고 100세까지 실비보험을 유지하여 실비 처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렇게 4세대 실비보험의 치명적인 단점과 이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냥 저렴한 보험료 때문에 실비를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 또 오히려 전환을 해서 이득을 보는 경우, 정말 다양한 경우들이 있으니 무턱대고 저렴한 보험비만 보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모르고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지 마시고 이 영상을 통해 본인의 상황이 어떻고 전환을 하였을 때와 전환을 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비교해보고 어떤 방향이 나에게 가장 좋은지 이로운 방향을 알고 진행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 보험이라는 게 이름들도 어렵고 그래서 어떤 보험이 저렴한지 혜택이 좋은지 알아보는 것도 귀찮고 해서 그냥 설계사분들에게 믿고 맡기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 설계사분들을 믿고 맡기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내가 드는 보험은 어떤 보험이고 내가 드는 보험 말고는 어떤 보험들이 있고 왜 이 보험으로 가입했는지 정도는 알아야 보험이 정말로 필요한 상황이 다가왔을 때 보험 가입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쉽게 여러분이 적어도 보험으로 손해는 보지 않을 정도로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할 테니까요. 구독해주시고 앞으로도 영상 꾸준히 챙겨봐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보험 문명에서 탈출하는 그날까지 보험구조대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